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조금 전에 학생이 4.3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묻으니까. 상세하게 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양치 중인데, 그냥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조금 전에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 4.3, 예, 예. 예, 예. 지금, 시간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죠. 예. 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은 그 정부 보고서의 그 표현을 보면은, 원래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그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7년 기간 동안 그 제주도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긴 건 사실이죠. 4.3 사건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저 제주 4.3이라고만 부릅니다. 50년간 폭동으로만 물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그 4.3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대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뭐 제주 4.3 항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 그 희생자 시각에서는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제주에 간 이 문재인 씨의 그 워딩을 한번 제가 좀 훑어봤는데요. 예. 오늘 그 4.3 희생자 추념일 그 추념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4.3 진상 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 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노무현 때는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서 희생자하고 유족, 제주도민들한테 사과를 했죠.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오늘 문재인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 유해 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족하고 생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보상,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이런 거를 국회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4.3에서 빨갱이로 몰렸던 청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지켰다고 했고, 이념은 단지 학살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워딩을 통해서 우리는 문재인 씨가 생각하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좋은 의미로 보면은 참 인간적이고, 반대로 보면 참 편향되어도 한참 편향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한 역사를 살피고 상처를 만지고자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왜 유독 남북이 갈려있는 상황에서 북한 편에 들었던 사람들의 편만 할까? 왜 천안함 폭침의 숭고한 희생자나 북한 인권유린에는 가만히 있을까? 왜 살인마 김일성가에 대해서는 웃고 동맹국가 전직들에 대해서는 가혹할까요? 그 문재인 씨의 생각을 곱씹어 보면은
자신이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모든 사건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다시 말해서 당시 5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들고 일어난 남노당을 정통 세력으로 보고 그들을 진압하다가 양민들을 죽이게 된 남한 경찰하고 미군들은 압제란 것이고 그 압제자들이 민중봉기 세력을 학살한 것이 제주 4.3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뉘앙스를 갖게 하는 겁니다. 4.3 사건의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는지 참 걱정스러운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념에 굴절된 눈이 아니라 이념을 외면한 채 이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난 역사를 오늘의 기준으로 각색하는 것은 새털을 태우는 것보다 쉬운 일이지만은 위험천만한 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기념식 중계가 끝나고 뭐 했습니까? 유명 강사 동원해서 학생들 상대로 이념 강좌까지 하는 용의 주도함에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대중선동, 인민재판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노당의 폭동이 4.3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인데 이것을 빼고 이념 운운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랑한 순국 선열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6.25도 당신들은 민주화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미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그 학생 듣고 있겠죠. 4.3 폭동은 미 군정하에서 일어났고 유엔의 유일한 한반도 정부 수립 자유선거를 파괴하기 위한 소련 그리고 김일성하고 남조선 공산당이 6.25 직전까지 계속된 공산당의 학살 살인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려고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남노당원과 동조 세력이 제주도 내 경찰 간선을 습격해서 무기 탈취하고 경찰관과 공무원을 무차별 학살한 무장폭동으로 군경이 폭도인 남노당원 소탕 과정에서 양민이 다수 사망한 것인데 남노당의 만행은 왜 외면하고 양민 사망을 진압한 군경에만 잘못되었다고 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주 4.3 사건에서 핵심은 남노당 무장대가 준동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양민이 희생된 것이니 양민이 다치고 희생된 것을 추념하면 되고 남노당 무장준동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서 350여 명인가요? 350명으로 기억합니다. 무장대가 제주도 내에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서 12개 지서를 일제히 그냥 공격을 했어요. 경찰과 서북청년의 숙소, 그리고 독립촉성 국민회의와 대동청년단, 그리고 우익단체 요인들의 집을 습격해서 새벽에 폭동을 일으킨 남노당 폭동 살인사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야죠. 남노당 폭도들로부터 치안을 유지한 행위, 이런 가운데 폭도를 공격해서 살상한 행위를 국가폭력이라고 하면은 6.25 전쟁도 국가폭력이겠죠. 북한군을 격퇴한 전쟁도 국가폭력이고 대한민국 국군을 처벌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해야 문재인의 논리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익 남노당의 폭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원인을 제공한 남노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제압 과정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란 말이 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제압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테고 그런데 70년이 지난 사건을
문재인이 사과하고 나면 보상이란 말은 필수고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천안함 폭침 희생자 행사에는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처사죠. 이거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고 있는 공무원들, 군인, 경찰 이런 모든 공직자들을 부정하는 행위죠.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남노당들이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공권력을 공격한 죄는 뭐라고 그걸 막으려고 살신성인한 경찰, 군인의 업적을 기려야지 엄한 폭도들 명예를 얘기하는 게 이거 말이 됩니까? 그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은 저는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 그 토백이들과 너무 많은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잔당들이 제주도로 달아나서 그 잔당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간 군경을 그 지역 주민들이 반란 사건의 잔당들에게 알려줬고 그 잔당들이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을 야간에 공격하여 살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또 잔당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으로 밀항을 했죠. 그래서 오사카에 가게 되게 되면은 그 제주도 사람들이 고향인 사람들이 아주 밀집해서 사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어딘지 잠깐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조총련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 탄생되는 겁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 4.3 폭동, 일본으로 밀항해서 오사카 가서 그 뿌리가 조총련의 뿌리가 된 거예요. 뭐 제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선생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